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석이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텔스기는 적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된 최신 전투기이며 보유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워낙 개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이며 이마저 미국을 제외하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2030년대에는 한국이 그 방역에 합류할 텐데요. 현재 한국 공군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푸른 영공을 수호한 F-5를 대체할 목적으로 한국형 전투기 KF-X를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시제기가 출고됩니다. 한국은 1990년대에 KF-16을 부품까지 국산화하는 라이센스 생산은 물론 경전투기 FA-50을 개발하면서 이미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거기다 놀랍게도 KF-X는 F-35와 유사한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X는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블록 1, 2, 3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과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록 1에서는 공대공 전투와 제한적인 공대지 작전만 가능하며 블록 2에 이르러선 공대지, 공대함 작전이 가능한 4.5세대 최강급 전투기로 개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단계인 블록 3에선 스텔스기의 필수 요소인 내부 무자철 탑재하며 완전한 스텔스기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KF-X의 외형이 F-35와 F-22를 적절히 혼합한 전형적인 스텔스기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상과는 달리 한국이 순조롭게 KF-X를 개발하자 지구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일본도 질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F-35와 대등한 KF-X의 주변국이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텔스기로 거듭날 KF-X에 중국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국의 스텔스기 J-22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야심차게 개발한 J-20을 내세워 동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노리고 있으며 J-22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와 대등하다며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J-20의 스텔스 능력이 F-22는 커녕 F-35에 비해서도 형편없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J-20의 레이더는 평범한 4세대 전투기 SU-27 레이더의 개량형에 불과하며 엔진 또한 SU-57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수입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애초에 적국인 대만이 F-16의 최신 개량형인 F-16V를 도입하자 지나치게 반발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제200F-16을 상대로도 우위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옆 나라인 한국에선 F-35와 버금가는 KF-X의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물론 대량 양산에 돌입하자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KF-X는 F는 35의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의 기술 이전과 협력을 다하기 때문에 기동성과 기본, 스텔스 능력은 F-35에 준한다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핵심인 전자장비, 특히 레이더는 공군에서 F-35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4.5세대 최강으로 손꼽히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를 아득히 능가합니다. 사실상 블록 1을 기준으로 J-22 KF-X에게 우위에 있는 부분은 유일한 희망인 스텔스 능력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KF-X가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J-20은 KF-X에게 모든 면에서 열세에 처했는데요. 심지어 120은 대당 1000억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국의 경제 악화로 100대 이상은 양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KF-X는 100대가 넘는 F-5를 대체하기 위해 최소 120대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즉, 한국의 KF-X 개발은 동아아를 집어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한국의 강한 의지인데요. 또한 일본 내에서도 KF-X를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자국산 스텔스기 F-3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KF-X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래가 어둡습니다.
애초에 한국보다 먼저 개발을 선언했음에도 KF-X가 시제기가 나올 동안 일본의 F3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이 평화헌법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일본의 전투기 개발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1990년대에 일본이 4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자 이를 어란케 여긴 미국은 F-16의 파생형을 개발하도록 강요했으며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F2입니다. 거기다 일본을 방문했던 트럼프가 F-35 추가 도입을 대놓고 강요했고 결국 일본이 145대의 F-35를 도입하면서 F3는 시작부터 일이 꼬이고 있는데요. 일본 내에선 미국의 방해에도 곳곳이 KF-X를 개발하는 한국과 비교해 미국의 협박에 굴복했다며 F-35 추가 도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본 방산업의 문제점인 미친 물가도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F2의 경우 F-22보다 겨우 200억 저렴한 1,600억이라 설령 F3가 순조롭게 개발돼도 대당 2,000억은 가볍게 넘길 것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F-35에 버금가는 전투기를 대당 700억에 양산하니 질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높은 전투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레아와 중국 자국형 스텔스기를 개발할 때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개발한 적이 음에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순조롭게 KF-X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은 기적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KF-X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순항 중인 KF-X 사업이 한국 공군용 F-35의 이와 중국의 J-20 일본의 F-3를 능가하는 전투기로 개발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KF-X 개발 및 양산 주 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4월부터 KF-X 전방, 중앙, 후방 동체 구조 조립에 착수해 8월 현재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체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탐색 개발에 들어간 KF-X 개발 프로그램에 따르면 오는 지난해 상세 설계를 거쳐 내년 6월 이전에 시제기를 롤아웃할 예정이며 총 6대가 제작되는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에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미국이 F-22A를 수출하지 않는 것은 F-22A는 중량 대비 추력이 1.6이나 되는 강력한 F-119 엔진을 사용해 자신에게 접근하는 요격기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해 중국의 J-20이나 일본의 F-35A는 충분한 엔진 추력과 기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이 전자전기와 VHF 레이더를 우수한 전투기를 제대로 결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나 KF-X가 요구된 성능만을 충족한다면 아주 우수한 요격기로 활약할 수 있다. KF-X는 F414J400 엔진 2대를 합쳐 F-35A의 F-13로 PW100과 동일한 43,000파운드의 추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엔진 출력은 동일하나 KF-X의 최대 이륙 중량은 54,000파운드에 불과해 무려 7만 파운드나 되는 F-35A보다 가볍다. 그 결과 F-35A의 중량 대비 추력비가 1.1인 것과 비교해 KF-X는 1.3이나 되어 F-15K의 1.2보다도 우수하고 F-22의 1.6보다는 떨어지는 수준이다. 즉, 엔진 출력 대비 기체 중량이 작아 높은 기동력과 가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KF-X가 계획대로 개발되어 내부 웨폰 베이와 우수한 스텔스를 갖춘 상태로 등장한다면 충분히 일본 F-35A와 중국 J-20을 상대로 충분히 요격기로 활약할 수 있다. 물론 KF-X는 연료 탑재량이 떨어져 F-35A만큼 장시간 비행할 수 없으나 요격기의 특성과 한반도의 좁은 작전 반경을 고려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다만 KF-X가 우수한 데스텔스 요격기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장착된 이사 레이더와 아르스트를 보다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편 한국도 KF-X에 탑재할 수 있는 이사형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정확히 현재 국가 연이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 정찰기엔 전투기를 위해 이사 방식이다. 쿠밴드를 사용하는 평면 안테나형 위성통신기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용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이사레이더처럼 위상 변조 방식을 활용해 통신용 빔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국 공군 F-35A나 KF-X에 미국이 개발한 매드리 데이터 링크를 장착하는 것이나 미국이 이를 허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은 스텔스기인 KF-X 블록 3에 평면형 위상통신 안테나를 장착돼 스텔스 요격 작전이나 북한 지역에서의 정찰 작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정리하면 KF-X의 향후 스텔스 능력과 함께 스와식 플레이트 능력을 갖춘 이사 레이더, 데이터 퓨전 능력을 갖춘 아르스트 위성통신 데이터 링크가 통합된다면 과히 한국 공군용 F-35A를 능가하는 대스텔스 요격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KF-X가 미국 공군용 F-35A를 능가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공군용 F-35A는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나 대스텔스 요격 작전에 관련된 전술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국가도 함부로 전수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은 주변국에 대응 KF-X라는 마음대로 성능 개량이 가능한 전투 수단을 활용해 한국형 요격 체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은 F-22A 구배가 차단되고 중국과 한국의 우수한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되자 현재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독자적인 F-3 전투기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일본의 항공산업 기반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국만의 독자적인 전술과 전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자형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중전의 세상은 가혹하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